뉴스 보시면은 미국 증시의 경기 침체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 주의보. 이런 뉴스 기사가 있어요. JP 모건에서는 경기 침체가 1년 내 발생할 가능성을 한 7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 이거 굉장히 피하기 힘들죠.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가 딱 그렇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다가 나중에는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보시면은 미국 경기 침체 또 얘기가 나오죠. 이르면은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 HSBC의 중간 보고서에서 이제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디폴트도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서서히 다가온다. 그리고 BOFA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그때쯤에 경기 침체가 완만하게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도 마찬가지죠. 기준금리가 이제 앞으로 2번 정도 더 올라가서 5.75까지 이렇게 되고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융 위협은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경기 침체 전망이 계속 흘러나오는 걸까요? 역시 뉴스 또는 증권가의 이런 의견 이런 전망은 그냥 믿거라 그러죠. 믿고 걸러야 할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노란색 선이 미국의 GDP 연간 변화율이고 녹색 선이 주식시장의 연간 변화율입니다. 이 차트 지난 40년간의 차트인데 이거를 보시면은 GDP가 이게 주인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녹색의 주식시장의 변화율 보시면은 막 들쑥날쑥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무슨 산책하는 개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GDP를 따라갑니다. GDP의 변화율을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경제 성장률이라 그러죠. 즉 실물 경기에 주식시장이 따라가는 건 맞는데 자, 이렇게 40년으로 보면 한 1년이건 2년이건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항상 주인하고 똑같이 동행해서 걔가 산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구간들이 길게는 1년 이상까지도 이렇게 존재해서 쫙 나타났기 때문에 실물 경기는 분명히 나빠지는데 주식시장은 더 위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실물 경기는 분명히 좋아지는데 주식시장은 떨어지든가 이런 기간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존재를 했다는 거고 실물 경기가 쭉 추세적으로 쫙 나빠졌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식시장도 위로 튀어오르건 어쩌건 하다가 결국에는 폭락을 하고 이런 흐름은 결국에는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물 경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나빠지고 있고 둔화 상태이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실물 경기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고를 날리는 거죠. 예시를 들어드리면 지난 2000년에 보시면은 이미 실물 경제에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 보시면 0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2000년에 고점 찍고 기업들의 투자가 점점 이렇게 나빠지고 있다. 이 소리는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될 수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실제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한 건 2001년 9.11 테러 때죠. 그때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또 나스닥은 이미 그 전부터 폭락했고 다우지수가 그때 같이 폭락을 했던 게 2001년 9월부터예요. 동일합니다. 2006년 말에도 보면은 이미 실물 경기, 투자 증가율은 계속 둔화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내내 주식시장 어땠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2008년에 그냥 와장창 무너졌어요. 실물 경기가 이게 나빠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런 문제가 터지고 결국에는 와장창 무너지고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2019년 말에 코로나 직전에도 보시면은 설비 투자 지수가 고점 찍고 이미 2019년에 꺾이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게 완전히 와장창 무너져서 폭락을 하더라.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온 거죠. 자, 이렇게 주식시장은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가 굉장히 많죠. 수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도 그렇고 이렇게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실물 경기와 다르게 오르락 내리락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 기간 1년 이상까지도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의 괴리는 항상 발생을 해왔고 그런 괴리 구간에서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 이런 증권가의 분석 맞지 않는다. 전문가들의 예측 틀리다. 왜 다르냐? 돌팔이다 하면서 최고점 구간에 매수를 하죠.
보통 이렇게 경기 침체 직전에 개인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주식을 매수했던 구간들이에요. 물론 2022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뭐라 그럽니까? 모욕의 달인이라 그러죠. 결국에는 주식시장은 실물 경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폭락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일종의 무슨 페이크도 주고 전문가들한테 모욕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고점에서 기가 막히게 매수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바로 이 주식시장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면 떨어진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죠. 이성적으로 처음에는 경기 둔화라는 말, 경기 둔화가 오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이성적 판단을 내려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계속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 뭐 한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이렇게 지나면 야 이거 하나도 안 맞는다, 뭐 전문가 어쩌고저쩌고 돌팔이네 하면서 상승을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죠. 네, 그럴 때 다른 개인들도 다 같이 추격 매수를 하죠. 그런 구간들이 이렇게 침체가 오기 직전에. 그래서 이렇게 경기 침체 뉴스가 아무리 지금 주식시장이 좋은데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 실물 경기는 분명히 다수 지표에서 뭐 경기 둔화와 침체로 넘어갈 거다 이런 경고를 내주고 있지만 실제 주식시장은 지금 너무 불장이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전망, 이런 경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답이 나오죠. 일기예보입니다. 비가 오니까 우산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일기예보를 들으면 어떻게 하죠? 뭐 기상청 자주 틀린다, 별로 믿을만 안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가지고 나가면 꼭 안 가지고 나간 날 비가 와요. 희한하게 기상청은 뭡니까? 데이터를 근거로 뭐 지금 뭐 기압도 그렇고 뭐 전체적인 사진도 그렇고 요런 거 저런 거 근거로 비가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날씨 예측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의 문제고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산을 챙겨 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뭐 수만 번, 수천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아, 기상청이 비 올 확률이 높다고 한 날 우산을 쓰고 나가면 그래도 비를 맞을 확률이 낮구나, 유비무환이 되는구나, 요걸 알 수 있죠. 그런 예측을 해줄 때는 보수적인 성향이다, 그럼 우산 챙기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주식시장의 하락 리스크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꽤 많은 자산을. 반대로 이제 공격적인 성향이다, 나는 우산 같은 거는 뭐 필요 없다, 그냥 비는 그냥 그대로 맞는다. 그러면은 뭐 아주 작은 우산으로 준비를 하든 뭐 일부 리스크 관리를 하든 또는 뭐 공격 투자를 하든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좀 제가 나이가 좀 40 넘어가요. 이제 40 중반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뭐냐? 인생은 실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의 결과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인생이 또 짧습니다. 돈을 벌긴 어려운데 다시 또 모으기는 기가 막히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진짜 작은 돈은 현명하게 잘 씁니다. 현명한 소비를 해요. 하지만 큰 돈은 정말 멍청하게 날려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 상품 구매하실 때 뭐 몇백만 원짜리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끼려고 여기가 싼지 저기가 싼지 비교하고 뭐 어떤 제품이 좋은지 고민하고 난리도 아닌데 이제 수천만 원짜리가 넘어가면 그 주식을 구매할 때는 정말 이성적인 판단, 분석 이런 거 필요 없죠. 귀찮아. 그러니까 뭐 남들이 얘기하는 거 주워 들어가지고 그거 갖다 그냥 투자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수천만 원 이상짜리 구매할 때는. 자, 이렇게 작은 돈은 현명하게 쓰고 큰 돈은 멍청하게 날리는 거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또 실물 경제를 확인을 해야 되죠. 실물 경기가 정말 둔화되고 앞으로 침체가 올 확률이 높다면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비가 올 확률이 높으니까 우산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를 계속 꾸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해주는 소비자 신뢰지수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이게 실물 경기를 확인할 수 있고 예측도 가능한 이런 지표입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매달 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사업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용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현재 경제 상황 지수를 산출하고 향후 6개월 후에 경제, 뭐 고용, 소득 이렇게 3개 지수를 가지고 기대 지수를 산출하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합치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지수는 어떠냐? 이게 파란색이에요. 현재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코로나 이후에 확 좋아졌다가 조금 나빠졌다가 뭐 그나마 조금씩 횡보하면서 올라가는 추세인데
기대 지수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미래 기대는 많이 안 좋다가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좋아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사업 여건과 노동시장은 아주 좋다, 개선되고 있다 응답 나오고, 6개월 후에 사업과 노동시장 전망, 얘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소득 전망은 또 악화될 거다. 소득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즉 소비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월급은 낮아질 수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지수는 떨어지고 현재는 괜찮죠. 자, 그리고 현재 미국의 가정 재정 상황은 어떠냐? 28.5%가 좋다, 이런 응답을 내렸고 18.2% 나쁘다.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은 양호하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6개월 후가 훨씬 더 중요한데 30.3%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13.7%는 나빠질 것이다 응답을 했어요. 재정 상황이 앞으로 6개월 후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점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향후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어떻게 보냐? 여기에서 보면은 69.3%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응답을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사업 및 고용 상황, 현재 상황은 괜찮아요. 하지만 미래 기대는 둔화되다가 소폭 회복하는 거고,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소득도 그렇고 침체도 그렇고. 현재는 좋지만 미래는 좀 조심하자. 그래서 뉴스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한 달 교육을 해드리는데 이제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거기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